그래서 이제 엑소가 이제 100만 장 이상을 팔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있는 거죠. 약간 뻥튀기 되는 거 아니야? 야, 엑소도 100만 장 이상 팔고, 뭐, NCT 드림도 200만 장 이상 팔고, 그 이제 앨범이 원래 이렇게 잘 팔리는 건가? 뭐 그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만 장 이상 판매한 아티스트는요. 방탄, NCT, 엑소, 세븐틴, 블랙핑크, 백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김건모부터 따지면 이거는 이제 노답이고 최근 아이돌 기준으로 저희가 하자는 거죠, 여러분. 아이돌 기준으로. 일단 500만 장 단일 앨범으로 지금까지는 없어요. 400 이상은 방탄소년단, 300만 장 이상 없어요. 200만 장 이상 요번에 NCT 드림 맛이 냈죠. 100만 장 이상은 NCT 완전체가 여러 차례 기록했죠. 엑소가 여러 차례 기록했죠. 세븐틴 최근에 2개 기록했죠. 블랙핑크 최근 앨범 기록했죠. 백현도 2개 앨범 연속으로 지금 100만 장 이상이 개인 솔로로 낸데 팔렸습니다. 요게 답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하여튼 저도 이제 SM 기록이 하도 놀라워서 계속 그냥 말씀드린 건데 SM이 요번에 신기록을 하나 달성할 예정입니다. 뭐냐면 연예기획사 중에서 분기 기준으로 앨범 판매 최다가 나올 겁니다. 기존의 기록은 빅히트가 2020년 1분기에 454만 장을 판매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플레디스하고 소스 뮤직까지 합치면 이제 범 빅히트라 할 수 있겠죠. 여기가 2020년 4분기에 560만 장 판매한 게 최다 앨범 판매 이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SM이 4월, 5월 2달만 판매한 게 지금 가온 차트에 찍힌 게 394만 장이에요. 여기에 엑소 선주문 122조. NCT 드림이 6월에 컴백을 하면 보통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NCT 같은 경우에 드림이 요번에 낸 게 정규였어요. 그러니까 SM은 스타일이 어떠냐면 정규 앨범 내면 그 다음에 리팩 앨범이 나오거든요. 그럼 보통은 정규 다음에 리팩은 정규의 한 절반 정도 팔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규가 지금 200을 팔았으니 리팩도 한 100 정도 팔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엔드림 나오는 거 100, 그 다음에 한터 차트 6월 1주차 거 보면은 맛 제외하고 봤을 때 지금 SM 가수도 있게 12만 장 팔렸어요. 여기에 이제 조이 컴백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6월 주간 동안에 구작 판매량 이런 것도 또 몇십만 장 나올 거잖아요. NCT 혼자 지금 구작이 5월에 50만 장 이상 팔리는데 그러면요 400에 500에 600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560이라는 거를 깹니다. 기록 갱신. 예. 그 다음에 연초이후 누적으로 보아도요 5월까지 누적이 685만 장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효과까지 더하면 900만 장 이상을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효과라는 게 이게 엑소 122, 엔드림 100, 그 다음에 한터의 나머지 구작들에게 이제 SM 가수들 팔리는 거 요런 거 합치면은 900만 중반대가 이제 아마도 6월까지 상반기에만 팔리게 되겠죠. 참고로 작년에 빅히트가 이제 최다였는데 연간 앨범 판매가 1000만 장이었어요. 플레디스 소스 다 합치면 1345만 장이었습니다. 뭐 엔하이픈도 넣을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상 5대5로 CJ하고 나눈 거니까는 그것까지 빅히트 거라고 넣어야 되는지는 저는 앨범 판매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여하튼 그렇게 놓고 보면 SM이 지금 상반기에만 900만 장 중반에 팔 거다. 어마어마한 숫자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음모론이 나오죠. SM이 요새 보니까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뭐 매각 뉴스가 하이브도 막 뭐 얘기가 나오니 많이 하면서 매각 뉴스가 있던데 그러니까는 매각하기 전에 이수만 대표가 상반기에 다 쏟아부어서 실적 마사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죠. 상반기 컴백 명단이 슈퍼주니어, 예성, 태연, 웬디, 엑소, 조이, 백현, 웨이브이, 그 다음에 엔드림이 이제 2번 나오고 유노, 샤이니 2번, 태민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NCT 드림 6월 나오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던데 누구는 근데 원래 정규 나오면 리팩 나옵니다. 샤이니도 정규 나오니까 리팩 나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나오고 나면 한두 달 안에 리팩이 나와요. 이거 안 내면 이상한 거예요. 엑소가 지금 리팩 낼지 안 낼지를 오히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도 이제 정규로 안 그러고 스페셜 앨범이라 그랬고, 요거 내고 멤버 2명이 지금 군대를 또 추가로 갔으니까 이제 리팩이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넣었어요. 가능성을. 그냥 속어를 없애버려 놨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팔기 위해 갖고서 더 내기 위해 갑자기 했다? 아유,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건 돌판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요렇게 컴백했거든요. 그럼 남은 가수들 누구 있는지 볼까요? 하반기에 가능한 게. 레드벨벳 8월 얘기 나왔죠. 에스파 이제 디지털 싱글 3개 냈으니까는 피지컬 앨범 나오겠죠. 웨이션 V가 하반기에 만약에 정규 낸다 그러면 여기도 정규 내고 리팩 내야겠죠. NCT 127 미니 나와야 되죠. 슈퍼주니어 DN이 동해 은영 나오는 거 이것도 매년 하나씩 내거든요. 아직 안 나왔죠. 규현 안 나왔죠. 려욱, 디오, 시우민도 나오겠죠. 이제 제대했으니까 엑소 다른 멤버들은 솔로 다 내줬잖아요. 카이세온도 아직 낼만하고, NCT 신규 유닛 요번에 남자 하나 낸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땐 재팬의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윤호윤호만 내주고 최강찬미 안 내줄 수 있나요? 온유하고 키는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은, 이게 더 강해 보이세요? 이게 더 강해 보이세요?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여기는 힘을 하나도 안 쏟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진짜? 솔직히 지금 이제 NCT의 SM에 누가 대표 가수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NCT 127이에요. 여기가 일단 코어라고 봐야 되고, 원래 최고는 NCT 완전체죠. 근데 완전체는 이제 짝수에 지금 활동하니까 18년 엠퍼시 내고 20년대 웨스네스 내고 22년도에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도 나올 가수들이 더 어떻게 보면 라인업이 좋다고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아졌어요, 라인업이. NCT가 나오면서. NCT 드림 6월 컴백 무리수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 내면 리팩 냅니다, 여러분. 이미 팬들은 리팩 나올 거 기정사실을 하고 있었어요. 6월 말이나 7월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7월에서 이것도 있어요. 지금 7월에 이거 얘기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해놨나? 이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컴백할 때 요번에 올림픽이 고려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컴백하는 거에서 뭐냐면, 올림픽 기간에는 아티스트 컴백 안 합니다. 올림픽 기간에 해봤자 화제성을 독점당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근데 컴백하면 요즘 활동이 보통 2주가 국룰이에요. 2주나 3주가. 그럼 지금 하반기에 사실 하계 올림픽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7월 23일부터 만약 8월 8일까지 도쿄 올림픽을 하게 된다면 최소 2주면 7월 초에는 앨범을 내야 활동을 의미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의미있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드림 팬들 입장에서는 늦어도 7월 초에는 리팩 나온다, 늦어도 라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증권가만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웨이션 V도 말씀드렸고, NCT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지금 127이고 완전체 제외하면. 근데 이게 있었던 거죠. 이제 사실 2021년도 엔터 연간 전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지난해 이제 20년도에 완전체 활동을 했으니까 21년도에는 실제 회사도 이런 얘기했죠. 앨범 판매 좀 줄어들 거다. 이게 좀 소강 상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왜냐면 완전체가 이제 짝수에 퐁당퐁당 활동하니까 21년은 그게 없으니까 적지 않겠느냐. 간과한 게 있는 거죠. NCT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죠. 근데 요런 부분이 성장이 일어나 버리니까 지금 말도 못한 이제 앨범 판매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NCT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주 나오냐? 사실요, 여러분, 그러라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자니스하고 AKB가 합쳐진 게 NCT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선 원래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죠. 왜냐면은 이거는 졸업시키고 멤버가 계속 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멤버가 고정이 되어야지만 인기가 생긴다라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졸업제도 안 먹혀요. 원래 그전에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도 졸업제도 도입하려다가 싹 못한 거잖아요. 팬들 반발에 져가지고. 근데 이수만 대표가 이거를 그냥 꿈이시니까는 이런 거 만드는 게 끝끝내 밀어붙였는데, 망한다고 했는데 자리 잡아버린 거죠. 어쩌다 보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요인이 성공 요인이라고는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요게 나옵니다. 뭐냐? 지금까지 데뷔하고 누적 개월 수고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발매된 앨범의 숫자입니다. OST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BTS가 평균적으로 컴백하는데 걸리는 개월 수가 6개월이에요.
투바투 5.6개월, 블랙핑크 6.2개월, 세븐틴이 5.6개월이에요. 사실 이런 가수들은 해외 쪽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일본 앨범도 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는 5.6, 뭐 5에서 6 정도가 나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컴백하는 거예요. JYP가 일을 많이 시킵니다. 스트레이키즈, 갓세븐, 트와이스 다 4점대예요. 이런다고 해외 활동 안 하는 가수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트와이스는 정말로 여러분 JYP에서 잘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임원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소처럼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탑스타인데 4.3개월마다 1년에 3번 컴백하는 거예요. 국내에. 그러고 일본에 또 3번 컴백하잖아요. 언제 쉬는지 모르겠어요. 트와이스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갓세븐도 4.4, 스키즈도 4.7이에요. 하여튼 JYP는 엄청나게 활동을 시킵니다. 뭐야 근데 NCT 2.7이에요 여러분. 2.7. 2.7이라고요. 이게 NCT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컴백 속도에 여러분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NCT가 이제 데뷔한 이래로니까는 이때만 해도 처음에 NCT 나와서 127 나오고 드림 나오고 완전차다 그 V도 나오고 하면서 하나씩 이제 유닛이 늘어났죠. 그러고는 활동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데뷔 시점부터 해서 보면 2.7개월마다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2년간으로 놓고보면요. 최근 2년 동안에 총 12번 컴백을 합니다. 즉 2개월에 한 번 컴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127 완전체 드림 웨이션 V 가지고서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1년에 6번 컴백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단은 하나 더 올해 낸다 그랬잖아요. SM에서 NCT 하나를. 그럼 5개가 돼요. 그럼 1년에 여러분 몇 번 컴백하겠습니까? 8, 그러니까 이제 8번 할 수도 있겠죠.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면 일단 1회 추가되면 7회겠죠. 그쵸? 내년에는 이게 다 돌아가면 8회겠죠. 또 하나 넣는다? 10번 되겠죠. 그 다음에 12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월간 윤종신도 아니고 그냥 계속 늘어나요. 계속. 한 3년 뒤에는 매달 NCT가 나올 겁니다. 컴백이란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마디로 정말 미친 시스템이다. 이게 자리를 잡는 게 우리나라는 원래 불가능하다 느꼈다. 근데 자리를 잡아버려서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